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캐서린 폰더는 자신의 부를 이룬 성공 비결을 부의 법칙에 담았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기적 같은 부의 법칙을 살펴볼게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뤄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요?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뤄진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 그러한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력의 약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신체가 가진 힘의 약 25%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24시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 동안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월등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한 달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의 사고력 집중이 월등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하죠. 우리 안에는 사용 가능한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부를 향해 발산됩니다. 자, 발산과 흡수 이론의 효력을 지레 의심하지 말고 일단 부의 비결로서 과감하게 사용해 보세요.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의 법칙들을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선언문을 마음에 품고 부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되어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합니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업가가 중병이 들어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업가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어요. 어느 날 밤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는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골똘히 그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열기가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해답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라 여기고 꺼려해요. 하지만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 상담하면서 필자는 불을 가로막는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용서의 자세를 취하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고 축복받으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합니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얼마 전에 나는 옷장에 안 입는 옷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오래 입어서 실증이 난터라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보고 싶었죠. 그래서 옷장에 새 옷을 채워 넣기 위해 자리만 차지하는 옛날 옷은 동생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옷을 동생한테 붙이고 나자 새 옷을 사입을 기대감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몇 주가 흘러도 나는 새 옷을 사지 않았고 기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속으로는 동생한테 준 옷에 대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코트를 동생한테 주지만 않았으면 오늘 입고 나갔을 텐데 아까워라. 내 손에서 떠나 보낸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 보내는 거야. 내 외투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고 나자 내 옷장에는 드디어 새 옷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는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겠죠.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 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는 결코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궁핍하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과 한계에 대해 말하는 습관 때문에 가난한 집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관적인 대화 습관도 버려야 하죠. 가장 좋은 사기 그릇과 은재 식기를 사용하고 식탁의 음식이라고는
단 한 접시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세요. 여백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릴 때, 가능하면 최대한 부유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할 때 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비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릴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깨닫게 되면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저절로 당신을 거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부를 위해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비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런 다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 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부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입니다.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 창조의 법칙을 적용해 그 빈자리에 풍성한 부를 가득 채울 차례입니다. 먼저 목표를 향해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열망은 생겨납니다. 하나의 큰 목표에는 몇 가지 작은 소망이 연결되게 마련이고 큰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도 자동적으로 성취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강렬하고도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강렬히 열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건설적인 열망을 불태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으세요. 일단 열망하는 대상, 즉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글로 옮겼다 해도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지면에 옮김으로써 마음속의 열망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명백한 의도가 부여될 때만 우리의 마음은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어요. 약 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한 시간에 속합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짧은 5분에 달려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아침에 적은 목록을 검토하고 그날을 돌아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한 데에 대한 감사한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며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아침과 밤마다 되풀이하는 이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날 예정했던 일이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죠.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엔지니어가 코트 안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자랑스레 보여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첩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작은 수첩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업무 중에 당혹스러운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얼른 그 수첩을 꺼내서 원하는 해결 방향을 기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도 회의를 품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희망소득액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소득 증가를 원하고는 있었지만 목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소득 증가폭을 단위로 설정하여 글로 적자 서서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죠. 반면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릅니다.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부풀려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던 그가 부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합니다. 몇 달 후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그는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기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망하는 개선 방향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야말로 신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결과를 낳는 방법인데도 이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효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부의 창조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요 소망을 글로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보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할 때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겨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그 마법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캐서린 폰더 저자의 부의 법칙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결핍 등으로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에 관한 생각과 행동을 바꾸자 물질적인 풍족함은 물론 정신적인 풍요도 얻으며 생각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부의 사고 습관을 기르는 법칙과 방법들이 18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성공하게 바이블을 읽는 것처럼 읽는 동안 설레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폴레온 힐이나 밥 프록터의 저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좋고 마인드셋이 잘 되잖아요. 부의 법칙도 비슷한 결이에요. 그렇지만 이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해서 부와 성공에 대한 마인드셋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꽤 좋은 편이라 저는 더 잘 읽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풍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